폭발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세상은 이곳을 제국의 무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곳에 칭기즈칸의 파괴조차 견뎌낸 건축의 걸작이 어떻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문명이 충돌하고 군대가 맞부딪히며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이 잔혹한 교차로 어딘가에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가 먼지 속에 묻혀 있습니다. 뉴스가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살아있는 유산, 아프가니스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대의 도로도 도시의 흔적도 닿지 않는 곳. 그곳에 65m 높이의 벽돌탑 하나가 우리가 알던 이 황량한 땅의 이미지를 통째로 뒤흔듭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13세기 몽골 군대가 이 지역을 휩쓸었을 때 그들은 도시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만큼 철저했다고. 궁전을 불태우고 도서관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탑만은 마치 이 땅을 다스리는 장군처럼 여전히 곧게 서 있습니다. 고르주의 외딴 산악지대에 우뚝 숨솟은 잠미나레트. 그것은 한때 피루주코, 전설의 청록빛 산이라 불리던 잃어버린 수도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1190년경 세워진 이 탑은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쿠파체와 나스크체 서해가 나선형으로 몸체를 휘감고 기하학적 문양의 띠와 유약을 바른 타일이 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반사합니다. 타일 한 줄 한 줄이 어찌나 정교하게 새겨졌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탑을 세운 이들이 훗날 닥쳐올 세월과 정복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탑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리강의 침식과 지진이 끊임없이 탑을 위협하고 이미 기울어진 채 하루하루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 여러분은 소음과 먼지, 엔진 소리와 시장의 활기, 3000년에 걸친 분쟁과 재건이 겹겹이 쌓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사람들은 이곳을 다정하게 역사의 깔때기라 부릅니다. 깊은 산악 분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모든 제국과 이주, 전쟁과 재건이 결국 흘러들어오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통로였습니다. 해발 1800m에 위치한 이 도시는 군대가 카이버 고개를 넘어 행진하는 모습을, 왕국이 일어섰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카불은 전리품이었고 교차로였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찰병들이 이곳에 진을 쳤고 가즈니 왕조와 무굴 제국이 자신들의 세력권을 그렸으며 영국과 소련과 미국이 차례로 들어와 같은 땅 위에 저마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카불은 이 겹겹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도시는 그 흉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살아갑니다. 바미안 계곡으로 향하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역사와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해발 2500m에 가까운 중부 고원지대에 자리한 이 계곡은 한때 실크로드의 분주한 구간이었습니다. 승려와 상인과 여행자들이 남아시아와 페르시아, 중국을 오가며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지리적 위치 덕분에 사상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불교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미안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흔적은 6세기에 사암절벽을 깎아 만든 거대한 두 개의 불상입니다. 미리 다듬어진 석재를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절벽 자체를 직접 조각해 만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명상과 교육, 벽화 작업을 위한 수백 개의 동굴이 흩어져 있습니다. 인도와 페르시아, 심지어 초기 중국 양식의 영향을 받은 벽화 조각들이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 문화적 교류망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1년 이 불상들이 파괴되면서 계곡을 상징하던 가장 눈에 띄는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문화적 가치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주변 절벽은 여전히 방대한 수도원 유적과 미완성된 조각상, 그리고 13세기 몽골 침입을 포함한 여러 시대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보고입니다. 바미안에서 서쪽으로 향하면 풍경은 거의 예고도 없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랜 가뭄에 시달려온 지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은 물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6개의 좁은 계곡에 6개의 호수가 자리하고 각각의 호수는 하얀 석회암 벽 사이에서 고원의 빛을 받아 청록빛으로 빛납니다. 이곳의 이름은 반데아미르, 사령관의 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지질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빈틈을 전설이 재빨리 채워넣은 결과로 이마말리가 절벽을 내리쳐 하룻밤 사이에 이 분지들을 열었다는 지역 설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데아미르의 절벽은 마치 의도적으로 조각한 자연 건축물처럼 보입니다. 하얀 석회암층이 계단처럼 겹겹이 쌓여 계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곡선을 그리며 마치 측량기사가 잘라놓은 듯 날카로운 윤곽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구간은 성벽처럼 보이고 어떤 구간은 댐의 표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형태는 수천 년에 걸친 광물화 작용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바미안 계곡 동쪽에는 가파르고 헐벗은 언덕 하나가 솟아 있습니다. 이곳이 선택된 이유는 단 하나, 시야였습니다. 언덕 위 계단에서 바라보면 실크로드 대상 행렬이 지나던 통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대 도시의 구조는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쌓인 성벽, 경사면을 파서 만든 저장고, 입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배치된 방어시설의 흔적들. 이 유적의 역사는 1221년 몽골이 오랜 포위전 끝에 바미안을 함락시킨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전투 중 몽골 지휘관이 전사한 뒤 즉각적인 보복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보복은 광범위했고 결국 이 언덕 위 정착지는 완전히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바람은 무너진 구조물의 틈새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남아있는 성벽 사이 좁은 골목을 지나며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날카롭고 증폭되어 울려 퍼집니다. 이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비명의 도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의 유래는 전설이 아니라 순전히 음향학적인 형상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샤울의 조악은 중앙아시아와 아프간 고원을 잇던 상인과 군사 행렬이 지나던 좁은 통로를 통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붉은 도시라는 이름은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된 철분이 풍부한 점토에서 비롯되었는데 오후 늦은 햇살이 비칠 때 요새는 독특한 진홍빛을 띱니다. 샤울의 조악은 13세기 몽골 침입 당시 바미안 방어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요새는 공격군이 결국 포위전을 벌일 수밖에 없을 만큼 오래 버텨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뚜렷합니다. 무너진 성벽 구간, 검게 그을린 돌들, 갈라진 흉벽이 외곽 방어선이 마침내 무너진 지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미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든 반드시 이 붉은 성벽 아래를 지나야만 합니다. 헤라트의 그랜드 모스크는 구시가지 중심에 자리하며 바미안의 굽이치는 언덕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선명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거의 900년에 걸쳐 짓고 또다시 짓기를 반복해온 이 모스크는 헤라트를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든 여러 왕조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표면입니다. 정교한 기하학적 질서로 배열된 청색 유약 타일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안뜰을 둘러싼 4개의 이완이 모스크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학테 루스탐은 우리가 알던 불교 건축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곳의 스투파는 단일한 안반을 깎아 만들어졌는데 마치 사원이라기보다 채석장을 연상시키는 뒤집힌 구조입니다. 스투파는 아래로 파내려가는 방식으로 조성되어 외형 자체와 그 역사적 비밀을 완전히 감춰버립니다. 중심에는 주변의 안반과 같은 돌에서 깎아낸 스투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좁은 경사로가 나선형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사방 어느 방향으로도 뚜렷한 목적을 지닌 듯한 방으로 이어집니다. 벽면은 매끄럽고 등불을 걸던 자리와 초기 회반죽의 흔적만이 간간히 남아 있습니다. 원형 구조 바깥으로는 산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동굴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굴에는 훗날 사람이 거주하며 남긴 그 흐름이 남아있고 또 어떤 동굴에는 초기 종교의식의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유적은 훗날 페르시아 서사시를 통해 또 하나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름 탁테의 루스탐, 즉 루스탐의 왕전은 이 성지를 샤나메의 영웅과 결부시킨 결과입니다. 헬만드와 칸다하르 사이, 지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덜 알려진 자연지역 레기스탄 사막으로 변합니다.
이곳에서 토양은 붉게 물들고 지평선은 끝없이 펼쳐지며 땅은 완만한 사구를 이룹니다. 철분이 풍부하고 태양에 그을린 이 색은 사막에 묘한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파슈툰족과 발루치족의 전통 기법으로 지어진 진흙 벽돌집들이 붉은 대지 위에 흩어져 있는데 마치 시간이 흐르며 원래 자리에서 밀려난 빈 상자들처럼 서로 떨어져 놓여 있습니다. 레기스탄의 정착지들은 20세기 들어 사막이 확장되며 경작지와 수원을 집어삼키자 결국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나무 그늘도 산의 그림자도 없는 이곳에는 오직 고립된 성벽 조각들만이 남아 한때 가축과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교역로에 의지해 살아가던 공동체의 규모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해줍니다. 레마른 폐허와 붉은 흙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그늘진 산비탈이 대신합니다. 검은 산이라는 뜻의 시아코는 아프가니스탄 중부를 가로지르는 산맥입니다. 어두운 암석과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지형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곳은 오래된 화산암과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가파른 경사면 때문에 힌두쿠시의 완만한 지맥들보다 훨씬 무겁고 거친 인상을 줍니다. 좁은 계곡과 깊은 협곡이 산맥 전체를 가로지르며 얽혀 있어 옛길들은 이 바위지대를 피해 가장자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독한 기온은 이곳의 고립감을 한층 짙게 만듭니다. 깊고 추운 겨울, 덥고 건조한 여름, 그리고 드문 지표수. 이 지역에 사는 공동체에게 시아코는 수세기 동안 계곡과 계곡을 갈라놓고 대상들의 이동로를 정해온 하나의 자연 장벽이었습니다. 누리스탄과 동부 난가르하르 사이의 산악 계곡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독특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계곡 바닥에서 시작되는 가파른 경사면은 울창한 삼나무와 소나무 숲으로 뒤덮여 직사광선의 상당 부분을 가려버립니다. 이 숲속 마을들 아래로는 강까지 이어지는 계단식 논밭이 펼쳐집니다. 위쪽 산맥에서 가져온 돌로 가장자리를 두른 좁은 계단식 밭 하나하나는 밀과 호두, 살구, 그리고 녹색쌀을 키워냅니다. 이 모든 풍경이 어우러져 누구라도 이 공간에 흠뻑 빠져들고 싶게 만드는 한편의 서정시 같은 자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의 강물은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녹은 눈이 흘러들어 한여름에도 물은 차갑게 유지되며 계곡 바닥을 따라 깊은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19세기 후반 이전까지 이 지역은 카피리스탄이라 불렸습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이전의 전통을 지켜온 고립된 공동체들의 집합체였지요. 아프가니스탄 저지대와의 오랜 단절은 이곳 사람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자르이 샤리프 중앙광장을 지배하는 블루 모스크는 터키석과 코발트빛 타일로 거의 전체가 뒤덮여 있습니다. 하루 동안 빛이 변화하면서 타일은 색의 스펙트럼을 넘나듭니다. 아침에는 옅은 광물빛 파랑이었다가 해제 무렵에는 짙고 깊은 색조로 물들어 시간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묘소라는 오랜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논란이 있지만 이 믿음은 수세기 동안 모스크의 위상을 지탱해왔습니다. 순례자들은 1년 내내 이곳을 찾지만 노루즈 기간에는 안드릴이 특히 활기를 띱니다. 수천 명이 모여 새해를 기념하는 의식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정원과 지붕에 서식하는 하얀 비둘기떼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흰색은 새들이 이 신성한 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흰빛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의 교회와 도시를 지켜주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살랑고개는 힌두쿠시에서 가장 좁고 복잡한 구간을 지나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중부를 이어줍니다. 해발 3,400m가 넘는 고지에서 도로는 바람에 깎인 산비탈을 따라 이어지다가 결국 살랑 터널로 향합니다. 이 터널은 1960년대 소련이 건설한 이 고원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터널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탁 트인 통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들은 좁은 바위 능선을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구비마다 절벽에 시야가 가려집니다. 살랑 터널은 이 경로의 가장 중요한 연결 지점입니다. 길이 2km 500m가 넘는 이 터널 덕분에 산봉우리를 넘지 않고도 산맥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살랑은 카불과 북부지방을 잇는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카불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로가르주의 산악지대에는 메스 아이나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발굴 참호와 버려진 현대 장비들이 점점이 흩어진 낮은 언덕들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언덕들 아래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 중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서기 2세기부터 7세기까지 번영했던 불교 도시로 이 정착지에는 한때 수도원과 주거지역, 작업장, 그리고 회반죽 조각상과 벽화로 장식된 사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남아있는 유적은 실크로드 교역망에 편입되어 여행자들을 위한 물품을 생산하고 지역 종교 중심지 역할을 했던 하나의 공동체를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조각상들은 인도와 헬레니즘, 중앙아시아 예술 양식이 뒤섞인 흔적을 보여주며 이 지역을 형성해온 문화의 교차 흐름을 증언합니다. 와칸 흐랑은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 중국 사이에 걸쳐있는 가느다란 손가락 모양의 땅으로 우뚝 솟은 산들 사이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마을은 해발 3,000m 위에 자리하고 목초지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평선은 첩첩이 이어지는 산맥들의 연속이며 산맥은 갈수록 높아지다가 마침내 파미르와 힌두쿠시의 봉우리들이 하나의 설벽으로 합쳐집니다. 와칸에서의 이동은 느립니다. 도로는 목동들이 야크를 이끌고 고원을 가로지르는 데 사용하는 오솔길로 변합니다. 야크들은 희박한 공기와 짧은 방목기간에 적응한 채 꾸준히 걸음을 옮깁니다. 이들의 존재는 시계나 달력보다 더 정확하게 이곳의 일상 리듬을 새겨넣습니다. 돌집들은 빙하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밭은 흙이 뿌리를 지탱할 만큼 깊은 곳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고도에서 살아온 가족들은 교역도와 계절이동, 그리고 정치가 아니라 고도 자체가 빚어낸 삶의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헤라트 중심부에는 명백히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시타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긴 능선 위에 자리한 이 구조물은 사방을 감시탑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는 수세기에 걸친 분쟁과 재건의 결과지만 그 기초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 언덕 위에 최초의 요새화된 전초기지가 세워졌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타델의 강인함은 그 형태에서 비롯됩니다. 성벽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지지력을 더하고 계단은 좁아서 방어에 유리하며 안뜰은 복합단지를 여러 통제구역으로 나눕니다. 전체 구조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나갈 수 있으며 발각되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하나의 성벽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헤라트의 역사를 형성해왔습니다. 역대 왕들은 시대의 위협에 따라 이 복합단지를 수리하고 확장하고 보강했습니다. 지진이 어떤 구역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면 전쟁은 다른 구역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세력 다툼의 압박을 끊임없이 받아온 도시의 신장부에 자리한 방어의 척추 말입니다. 오늘날 시타델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복원되었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면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집니다. 시장거리, 모스크, 작업장, 그리고 성벽 밖의 들판까지. 이 구조물은 어떤 꾸밈도 없이 역사 그 자체를 품고 있습니다. 옛 카불의 카파로시 새 시장은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통로를 이룹니다. 색보다 먼저 소리가 귀에 와닿습니다. 지저김과 날갯짓, 두런거리는 대화 소리가 겹겹이 쌓입니다. 그것은 차량 소음과 먼지, 대도시의 소란과는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소리의 공간입니다. 통로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마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새장들이 층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새와 비둘기, 카나리아, 그리고 때로는 시골에서 가져온 희귀한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장 전체로 잔잔한 진동처럼 퍼져나가는 짧은 움직임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카불의 많은 남성들에게 노래하는 새를 기르는 일은 오래된 취미입니다. 새는 희귀함이 아니라 그 노랫소리와 성격, 행동으로 선택됩니다. 이곳의 대화는 늘 먹이와 혈통,
훈련법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판지시르 계곡은 힌두쿠시를 가르며 수직으로 이어진 이음매처럼 뻗어 있고 그 사이를 섬뜩할 만큼 푸른 강물이 가로지릅니다. 물살은 바위 사이를 빠르게 밀고 나가며 절벽 위에는 좁은 도로 하나와 흩어진 마을들만이 자리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계곡은 점점 좁아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방어에 유리한 자연적 병목 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련의 침공 당시 장갑차들은 이 지형에 갇혀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훗날 탈레반 병력도 비슷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판지시르는 신비나 전설로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지형이 군대에게 움직일 공간을 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낮은 경사면을 따라 계단 싯밭이 펼쳐지고 그 형태는 위쪽의 험준한 산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돌집들은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겨울바람을 견디기 위해 지면 가까이 낮게 지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계곡을 둘러싼 봉우리에서 밀려오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카불 서쪽 외곽에 자리한 카르가 호수는 낮은 언덕에 둘러싸인 길고 평평한 호수를 이룹니다. 계절성 유출수가 모여 형성된 이 호수는 실용적 목적과 여가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단순합니다. 우뚝 솟은 산도, 유명한 유적지도 없이 묘하게 평온한 분위기만이 감돌 뿐입니다. 언덕 비탈에 낮게 자리한 집들은 옅은 흙빛으로 지어져 주변 언덕과 거의 하나가 된 듯 어우러집니다. 평평한 지붕과 작은 창문은 미학이 아니라 기후가 빚어낸 설계를 보여줍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한 두꺼운 벽, 여름 햇살을 부드럽게 걸러내는 좁은 창문, 건물들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수십 년의 발걸음이 매끄럽게 다져놓은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카불 중심부 남서쪽 언덕에 자리한 다루라만 궁전은 곧게 뻗은 대로와 넓게 트인 공간에 둘러싸인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그 대칭적인 구조는 20세기 초 근대적 국가 정체성을 내세우려던 시도가 만들어낸 의도적인 결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건물의 외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깨진 창문, 사라진 지붕, 반복된 분쟁의 주기 속에서 비바람에 시달린 복도들. 1990년대 사진들은 내부에서부터 불타버린 건물의 모습을 포탄과 총격으로 벌집이 된 석조 외벽을 보여줍니다. 이 궁전은 전쟁을 상징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벽은 깨끗이 정리되었고 돔은 밭이 세워졌으며 창문들은 정교한 기하학적 배열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때 잔해로 가득했던 거대한 홀들은 이제 전시회와 공공행사,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복원된 표면 하나하나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카불 남서부의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한 바부르 정원은 수로를 중심으로 설계된 담장에 둘러싸인 휴양지입니다. 과수원과 포장된 산책로를 갖춘 이 정원은 16세기 무굴 제국의 창시자 자이르우딘 무함마드 바부르가 자신을 이곳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며 조성한 곳입니다. 그의 영묘는 위쪽 테라스에 자리하며 사이프러스 나무와 꽃식물에 둘러싸인 소박한 구조물입니다. 그 소박함은 그가 남긴 유산의 복잡함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물은 테라스를 나누는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며 잔디밭 위로 잔잔하고 끊임없는 물소리를 퍼뜨립니다. 가족들은 그늘진 공간에 자리 잡고 오후를 함께 보내고 아이들은 계단에 앉아 책을 읽으며 나이든 방문객들은 플라타너스 그늘이 드리운 길을 천천히 거닙니다. 이 정원은 오늘날 공공공간으로 기능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구조는 여전히 역사적 원형에 충실합니다. 헤라트의 무살라 단지에 다가서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텅 빈 공간입니다. 세월에 조금씩 기울어진 우뚝 솟은 미나레트들이 한때 이 지역 최대의 이슬람 복합단지 중 하나가 자리했던 광활한 대지 위에 흩어져 서 있습니다. 이는 헤라트를 티무르 왕조의 중요한 예술 중심지로 만든 가우아르샤드 왕비가 남긴 유산입니다. 살아남은 벽돌 미나레트에는 청색 유약과 정교한 기하학 문양이 남아있어 건축이 곧 권력의 선언이었던 시대의 흔적을 짐언합니다.
19세기의 폭격과 20세기의 전쟁은 이 단지의 거의 전부를 파괴했고, 오늘날 이 탑들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도시의 지도 위에 이정표처럼 홀로 서 있습니다. 바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수많은 문명이 저마다 이 도시의 기원을 자신들의 것이가 주장해왔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 조로아스터가 살았고 조로아스터교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도시는 독특한 원형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성벽은 동심원 형태로 세워졌으며 방어와 종교의식이 하나의 설계 안에서 자주 융합되던 고대 도시 계획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벽 대부분이 지금은 높은 흙더미에 불과하지만 도시의 배치는 지금도 지형 위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논과 작은 마을들을 감싸 안은 기다란 진흙 곡선이지요. 바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마치 고대 페르시아와 알렉산더의 그리스, 쿠샨 왕조, 그리고 중세 이슬람 왕조의 흔적을 켜켜이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구조물이 시야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지층 그 자체와 도시의 윤곽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부의 메마른 평원 한가운데 두 개의 벽돌탑이 마치 평지 위의 바늘처럼 가늘고 우뚝하게 떨어져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즈니 미나레트입니다. 과학과 문화, 상업으로 이름을 떨쳤던 시대의 가즈니 왕조, 한때 영광스러운 수도였던 도시의 잔해입니다. 두 탑 모두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서예와 화훼 문양, 그리고 구조를 안정시키는 벽돌띠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는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남아있는 탑들은 놀라울 만큼 곧게 서 있습니다. 두 탑 사이의 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탑들은 한때 이곳에 존재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거대한 건축단지의 입구를 표시하던 흔적입니다. 마이파르 협곡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동부 아프가니스탄에 닿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도로의 한 구간입니다. 이 좁은 고갯길은 깎아지른 절벽면을 따라 이어지며 도로는 바위에 바짝 붙어 있어 차량 2대가 겨우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울타리도 분리대도 없이 오직 높이와 바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이파르의 절벽은 갑작스럽게 끊겨 있어 급커브의 연속을 만들어내고 운전자들은 앞길을 보기 위해 거의 멈춰서다시피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길은 카불과 잘랄라바드를 잇는 전략적 통로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흔적을 남긴 곳이죠. 가장 좁은 구간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바위가 침식되어 큰 덩어리로 부서져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카불강이 그 잔해 사이로 세차게 흐르고 있어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절로 상상하게 되는 아득한 공간감을 자아냅니다. 가즈니 시타델은 산등성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가즈니 왕조 수도를 지켜낸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